시사포커스에서는 민선 8기 3년을 지나면서 각 지자체장들과 특별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김대중 전남교육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좀 마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좀 말라 보입니다. 건강한데요. 예. 예. 바쁘시겠죠. 일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도 전남의 교육을 대전환하겠다. 네. 이게 큰 화두였잖아요. 예. 3년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남 교육을 대전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고 네. 이제 제가 교육감의 직분을 수행한 지 이제 딱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남임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네. 이제 이때쯤은 이제 뒤를 돌아다보고 네. 해왔던 일들도 좀 살펴보고 네. 또 부족한 부분들을 1년 동안은 잘 채워서 네.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네. 교육의 개혁이나 혁신을 그동안 추진해왔지만 네. 이런 과정에 교육의 기본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 기본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육의 본래적인 의미가 되겠죠. 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랄지 네. 또는 가장 중요한 독서 교육이랄지 네. 또 인성 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웃과 또 자연과 공생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미래의 본인들의 진로가 중요한데 네. 이제 진로보다는 대학 입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로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교육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추진해 왔고 네. 또 이제 미래 교육 하게 되면 AI, 디지털 이런 역량들을 길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네.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기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제 교육 대전환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네. 예.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평가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밖에 아니 우리 그냥 교육감님 생각하실 때 예. 자평해 보세요. 예. 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해년마다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져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독서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실 독서하니까 생각나는 게 장만채 민선 1기 교육감이 예. 시베리아 독서 열차를 독서 열차 했었어요. 있었죠. 예. 그건 왜 안 해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네. 코로나도 있었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좀 축소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감이 돼서 그걸 그대로 좀 복원을 하고 있고 더 강화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는 저만 몰랐구나. 예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다시 가능하면 요즘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한하고 교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네. 가능하면 북한을 경유해서 네. 그 독서 토론 열차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단단하게 계획을 세우고 제가 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 할 때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서 했다가 못 탔는데 그러셨군요. 타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AI가 1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바꾸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AI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네, 능력을 네. 길러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디지털, 소위 말하면 노트북이랄지 태블릿 PC랄지 네. 본인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랄지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능력이 없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게임이나 네. 그다음에 좀 편향된 정보를 하고 요즘에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네. 그런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무슨 디지털이랄지 네. 그다음에 무슨 또 로봇이랄지 또 코딩이랄지 네.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만 막 강화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질문하는 능력이 사고하는 있어야 돼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네.
유일한 방법이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하고 독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먼저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독서는 대단히 고전적이고 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미래 교육이 독서고 맞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고력이 높기 때문에 AI 활용 능력도 훨씬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독서를 제가 우리 딸한테 책을 사줘도 안 읽어요. 좀 학교에서 읽게 좀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우선은 이제 책을 그냥 읽도록 권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은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도 네. 이제 학교 가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도서관도 가서 독서실처럼 앉아서 책 읽는 분위기 가지고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카페형 네. 도서관으로 재밌어야 전환한다든지 돼요. 네. 그렇게 한다랄지 예. 그리고 은연중에 이제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네.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뭐 아침 간편식도 제공하고 또 책을 읽도록 해서 그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요즘에는 이제 책을 많이 늘어나면서 내가 작가가 되겠다 하는 학생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네. 독서 학교 같은 걸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작가 학교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독서학교, 작가학교 같은 거는 어떤 합숙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아니 거죠? 학교 안에 학교 안에 이제 아예 작가 학교를 이제 전환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뭐 방과후랄지 네. 또 이런 것들에 이제 작가를 모셔다가 아. 계속 그 프로그램을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로 오게 되는 거 되겠죠. 그런 방식도 있고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아이를 책을 읽도록 하는 방법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사주면 잘 안 읽는다 그래요. 오히려 사주기만 해서 그런가? 오히려 네. 책을 찾는 것보다 책을 넣을 수 있는 예쁜 가방을 사준다랄지 아니면 그래요? 예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집에 예쁜 스탠드랄지 네. 그런 책상을 사준다랄지 이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더 효과는 우리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책을 읽으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책 읽어요. 예. 저한테도 좋은 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하면서 이제 교육감님이 또 교육 대의 전환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미래 교육 박람회. 예. 그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사고할 수 있는 예. 능력을 갖춰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접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박람회를 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처음에 박람회를 할 때 굉장히 우려도 많이 했었죠. 네. 그게 가능하냐. 네. 그런데 실제로 박람회를 열었는데 네. 그 22개 나라가 와서 부스도 설치하고 네. 온라인으로 참여한 나라까지 26개 나라가 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해서 코엑스에서 해년마다 교육박람회를 하거든요. 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맞아요. 참여했고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17개 시도에서도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모델들 다 전시를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교육하면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 뭐 구글이랄지 네이버랄지 네. 우리의 뭐 이런 나라 그 EBS랄지 이런 데도 다 와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장을 열고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 미래 교육 하는데 결국은 교실 안에서 네.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돼야 이게 진정한 미래 교육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전남에 약 400여 명의 교사들이 1년 동안 그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 해서 2030 교실을 그렇죠. 5교실을 2030 보여줬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교육 전문가들이 저게 미래 교육이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2030 교실을 네. 지금 전남의 각 학교에 네.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금년은 134개의 미래 교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치 오늘 하셨죠? 예 오늘 지금 화순 오성초등학교에서 그래. 그 첫 예, 공식 수업을 2030 미래 교실을 네. 첫 지금 오늘 오픈하고 막 네. 오는 길입니다. 그러죠. 예. 네. 이게 제목이 2030 미네르바 교실. 예, 예. 이걸 2030 교실이 그렇습니다. 미네르바. 예. 그게 해겔의
미네르바의 부엉이 그거 맞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겔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나오는,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 대학이 있죠. 그렇죠.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그게 세계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그 미래 교실이라는 게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공간으로 벗어나고 시공을 다 벗어나는 그런 교실을 해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 미네르바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거 다 명칭은 선생님과 그 학생들이 그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 뉴스 검색하면서 남극 장보고 기지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훌륭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좀 띄워드리려고 생각했던 건데 그래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남극하고 연결해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남극에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거기 남극에 있는 그 동물들의 뭐 서식지, 왈치 또 이렇게 생태 변화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가서 연구를 하냐면 기후 변화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여기가 남극이. 그런데 우리의 그 동물들이나 이런 변화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남극이나 우리나라의 또 우리 전남에도 비슷하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확실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요.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안 받. 근데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다양하게 학교마다 그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 했고요. 최근에 좀 교육청이 논란이 있었어요. 수능 성적. 뭐 이걸 조작이라고 하느니 뭐 오류가 있다느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수능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좀 부끄럽고 좀 감추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개천에서 욕난다 하는 것이 교육의 큰 희망 아니었습니까? 개천에서 욕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전라도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입시 제도 속에서는 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면에서 뒤져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부끄럽게도 수능 성적이 최하위입니다. 전남이. 그런데 이것은 점수가 최하위가 아니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잘하는 학생들 있고 못하는 학생들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수능 보고 나면은 그것을 그 평균 점수를 내 가지고 공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평균 점수가 그 공개를 교육부하고 이제 평가원으로 같이 하는 거죠. 평가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억울하게도 17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수능 꼴찌네. 억울한 게 아니라 평균 냈으면 꼴찌면 꼴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수시로 90%가 가지만 그래도 수능을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고 수능을 통해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우리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급하게 각 5개 영역에 권역에 세워서 지금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제2파이널이라고 수능 모의고사를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출제를 해서 예비 이제 문제를 맞춰보는 거죠. 거기까지 다 해명하시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희 등수 공개하는 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17일에 14위로 올랐어요. 금년에. 금년 올해 발표를 했는데 작년 수능이. 근데 수차의 오류는 왜 생긴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꼴찌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해왔던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이러이러한 수능의 그 역량의 그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순위는 이야기하지 말고 데이터로 이런 것이 좋아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분석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분석하는 점수를 기입하는 관계에 이제 입력하는 게 오류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은 아니고요, 오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어떻게 수능이 나아지는 걸 분석해서 그러나 이제 수능 나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오류였습니다. 사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2021 학년도 하고 2025 학년을 비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 24학년이죠. 4학년 말. 그러니까 김대중 교육감님이
되시기 전하고 예. 되고 나서 3년 후에 얼마큼 올랐나 비교하려고 하는데 예, 그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묘하게 그건 아니고 그도 저희 수능의 역량이 이제 성장된 걸 분석한 건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평균은 올랐다. 17에서 평균이 아니고 순위가 등수가 점수가 아니고 순위가. 이제 시도별 그 수능 그래서 평균에 꼴등은 아니다. 그러죠. 이제 그것은 벗어났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아니 억울하다. 뭐 수도권에 지금 뭐 경제 우리가 어떻게 해보냐. 네. 그 우리는 수시로 90%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해요. 네. 아 그렇다더라 강원도한테도 치고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하냐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뒤에 이제 강원도도 있고 네,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어볼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네. 그러면 수능 점수가 아니라 대학을 수시로 많이 가셨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을 얼마큼 진학했냐가 우리 교육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대학 진학에 관해서는 우리 전남은 어느 정도예요? 이제 전남에 이제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갔느냐 하는 걸 공개하는 것도 네. 이건 경쟁 교육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그때 불문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정말 드리기 어렵고요.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언론에 네. 몇 가지 이제 그 특이한 사항들 뭐 도초고등학교가 그 섬에서 네. 뭐 서울대 의대를 갔다랄지 또 어디서 뭐 이런데 이제 큰 몇 가지 그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남에서도 우리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그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많이 가고 있는 정도로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초학력과 학업 성취도는 내가 있는 3년 동안 올랐다 자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예. 기초학력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량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할 수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돼서 그러는데 네. 이제 순위가 오른 거죠. 순위가 시도별 평가 순위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 그거 K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 예. 그래서 뭐죠? 예. 의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아 예.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좀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K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아 예. 예.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동안에 선진국 대열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저출생의 문제나 또 산업 그 인력의 문제랄지 네.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있었던 산업들에 대한 그 위축 이것도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K 뭐 컬처 네. 또는 K 푸드 네. 또 이런 것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12상 비상계엄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를 거쳐가는 과정에 아 대한민국이 대단히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보면서 K민주주의라는 그런 닉네임이 또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또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 기회에 헌법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헌법 교육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교육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전남의 모든 그리고 민주주의 하면 그 가장 원류가 가장 민주주의 원류가 어디냐면 우리 전라남도 광주 이쪽입니다. 그래서 예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 의정신, 5.18 또 뭐 여순 또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책 또 전남 그 나주의 의병박물관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중의 항쟁에서는 호남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네. 예. 그렇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류가 되는 그 우리 전남에서 예, 앞으로 헌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헌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선생님들도 헌법을 같이 연수도 받고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좀 그 글로컬하게 예, 뭐 예, 동아시아 민주주의 뭐 센터랄지 헌법 교육 센터랄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토론 중에 있는데 곧 아마 저희 계획들이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글로컬 교육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미래 교육도 많이 하겠지만 글로컬 교육도 저랑 인터뷰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예. 네. 다시 한번 글로컬 교육. 예. 되게 지금도 방금도 호남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세계적인 걸 합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 미래 교육까지는 알겠는데 글로컬로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리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마치 세계는 앞서 있고 그 지방 로컬은 뒤져 있다 이렇게 그런 개념처럼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있죠. 그런 걸 전제로 좀 깔고 있는 그렇게 거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 고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세우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것을 같이 세워서 융합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세계의 최고가 된다. 네. 그것이 또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컬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도입을 해서 글로컬 전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례 하나만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수업하고 또 세계에 잘하고 있는 그 미래교육 선도 모델들을 가져와 가지고 박람회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맞게 K 교육이다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K-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BTS K-팝이 세계적으로 가장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남하로 어떻게 시킵니까? 근데 K-팝이 BTS가 굉장히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BTS 갖고 있는 음악 안에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 속에 혼이 들어 있습니다. 정서가. 그게 뭐냐면 판소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탈춤 같은 춤이고 또 이런 것들이 그건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K컬처도 그렇고요. K푸드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예. 그 미래 교육 박람회는 다시 안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해년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교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럼 내년에는 할 계획은 없으신 거네? 금년에 이제 작은 저희들은 작년과 같은 박람회는 한 4년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선해야 하시겠네.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박람회가 계속 지금 박람회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2030 교실 같은 경우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2030 교실은 세계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박람회 이후의 변화, 글로컬 것들을 모아서 이제 금년에는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은 박람회인가 뭐 하신다고. 대한민국 글로컬 교육 작은 박람회를 해서 해년마다 그건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래교육 그 박람회 좀 다시 했으면 그때 마이클 샌델 부르셨죠. 좀 그런 분들 다시 오는 거 그런데 이런 거를 한번 전담을 오히려 작은 박람회 때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커질 수는 있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건 진짜 기대해 볼게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갔어요. 이제 남은 1년 있고 또 재선도 도전하실 거고 나는 남은 1년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잘하고 만족하고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위를 해보면 첫째가 그 학생 교육수당입니다. 그게 1등이에요? 그다음이 역시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하네. 그다음이 2030 교실.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그리고 요즘에 저희들이 국제 직업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계속 자랑했다. 대부분 다른 데서 아무도 안 한다고 있어서 이걸 잘 성공시켜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남은 1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